네, 안녕하세요. 봉정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하반기, 그죠? 하반기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반기를, 그죠? 전반기를 쭉 보면서 가장 큰 패단은, 그죠? 가장 큰 패단은, 금투세, 그리고 공모주, 도박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모순일 수 있어요. 모순. 그죠? 주식은 항상 현실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지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서 뭔가 한다? 그거는 미래 영역을 예측한다는 건 신도 아니고 불가능이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그죠? 뭔가를 보려고 노력을 하면 확률은 항상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큰 숲을 보고, 그죠? 산을 보고, 바뀌었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확률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많은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좀 하는 것을 좋아를 해요. 10년, 20년, 30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어떨 때는 되게 공감이 가는 분도 있고, 어쩔 때 보면 막 어떤 답답하죠. 먹지도 않은 고구마 한 100개 먹고 딱 앉아있는 그런 느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시험을 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중에 떠중에 온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 보니까 진실이 거짓이 되고, 그죠? 때로는 거짓이 진실처럼 되는 게 이 주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그죠? 기사, 주식, 정권가에서 떠도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랬죠. 적당히 한 8, 90%의 팩트를 가지고 가공을 한다 그랬어요. 가공을 해서 결국은 개미를 꼬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가에서 도는 기사나 뭐는 처벌을 안 받아요. 항상 제 끝에 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 있죠. 주식은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그리고 이 정보는 어떤 경우도, 그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주 작게 붙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래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떤 제가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썼는데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실력은 내가 1등이야. 저한테 돈을 맡기세요.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1등이 아닌데 1등이라 했으면 허위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밑에다가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 단서를 쫙쫙 붙여두는 거죠. 그럼 거짓말 알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저도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100% 맞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래요. 저는 제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오랜 경험, 10년, 20년, 30년 일을 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망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죽을 고비는 다 경험했다는 거죠. 좋은 것보다 나쁜 거는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경험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쁜 거.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은 못 벌어도 살아남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다 싶으면 피하는 거죠. 피하고, 그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벗어났다. 하늘에 먹구름이 확 멀리서 보이면요, 내 눈에는 가까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그 구름이 내가 있는 데까지 밀려와서 비를 뿌릴지, 폭풍우를 뿌릴지 안 뿌릴지는 몰라요. 때로는 안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보이면 준비를 하는 거죠. 먹구름이 올 것 같아. 폭풍과 몰아칠 것 같아. 세차하지 마. 빨래 걷어. 미리미리 배수로 만들고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하자. 이런 거죠.
그런데 먹구름이 뭐 때로는 경로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대비를 한다는 것은 피해를 안 본다는 거죠. 지금요, 어제 같은 경우, 그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뚫었죠. 뚫으면서 한 2,800 돌파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뉴스가 어디고 막 난리 났죠. 와, 이제 3,000 간다. 우리 뭐 주식시장도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고, 뭐 3,120을 가네, 3,300을 가네, 막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감 나나요? 실감 납니까? 나는 실감 나. 나는 온몸으로 지금 수익으로 내가 즐기고 있어. 느끼고 있어. 그래, 어제는 너무 기분 좋아서 밤새 술 한잔 했어. 그러면 정말 고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그죠? 뭐, 진짜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뭐,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체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위 그들만의 리그. 그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대형주 몇 개만 축으라고 띄워놓고 축제 벌이고 있는 거죠. 항상 주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나만 잘못한 거야? 주식은 화랑인데 나만 잘못한 거야? 그래 판단하겠죠. 근데 지금 정말 하락일까요? 하락 맞아요? 각자, 그죠? 판단해 볼 문제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2,800 돌파하고 아주 하락이라고 하는데, 축제라고 하는데, 52주 신저가를 달리는 종목들이 왜 그래 많아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뭐가 문제죠?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아예 처참한데, 그죠? 완전히 처참한데 뭐가 축제죠?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만 그런가? 전혀 아니죠. 저는 항상, 그죠? 가끔 말씀도 드리고 좀 느끼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 주식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된다. 그 출연 배우와 드라마 스토리만 틀릴 뿐이에요. 요즘 같은 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예전에 한 2010년도 그쯤에 차화정이라는 테마가 확 장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정, 그죠? 자동차, 화학, 정유, 얘만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전부 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차정만 막 52주 신고가 계속 추격해요. 그러니까 달래는 말에 개인들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어때요? 계속 오르는 거야. 다른 주식은 완전히 죽을 써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 스토리야 뭐 뻔하죠. 그죠? 세상에 끝없이 달리는 거 없어요. 결국은 정점에서 누군가가 팔고 나오면 나머지는 개인들만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려앉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때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에 완전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고, 뭐, 여기저기 막,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신도들이 열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교주를 누군가 비난하면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교주, 2차 전지 교주를 비난하다가 엄청나게 욕도 먹고, 그 시기에 제 주변 지인들하고 단절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사이비 교주, 사기꾼이라고 욕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어때요? 그 주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 광란에 질주를 하는 그 애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항상요, 주식은 근거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한때, 그죠? 한때 그 에코프로가
현대자동차를 시총을 능가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무슨 자동차 파는 회사보다 그 안에 들어간 배터리 파는 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게 정상인가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냉정함이 필요해요. 물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불치병 같아요. 절대 못 고쳐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다. 이런 소리는 뭐 한두 번 다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왜, 무슨 행동을 해서 망했는데? 그런 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00년 전에, 지금처럼 주식이 많지는 않았겠죠? 100년 전에 뉴턴이,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어요. 유명한 과학자, 명성 있는 과학자, 명망 집안.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상류층은 적당히 주식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펀드회사, 투자자문회사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가 하나 더 등록이 돼요. 근데 부실한 회사였는데 얘가 막 오르고 하다 보니까 한 100%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주식이 핫하다 소문이 쫙 퍼지겠죠. 그러니까 뉴턴도 걔를 LI하고 몰빵을 했어. 그런데 계속 올라. 그러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한 300%가 올랐어. 그러니까 다 팔아치웠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억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성공이잖아요. 성공했는데 왜 망했느냐? 팔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 내가 팔았는데 오르니까 어때요? 개인들 심리가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죠. 한장하죠. 한장하니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욕심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다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사서 4만 원 갔는데 그때 4만 원대 팔았는데 얘가 계속 올라가 1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10만 원에 왕창 또 산 거야. 근데 거짓말같이 폭락을 했어요. 만 원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파산. 그리고 남긴 유명한 말이죠. 하늘에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다 계산을 해도 이 주식판에 개인들의 이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지금도요, 오늘날 세상도 똑같아요. 하는, 그죠? 행동, 방법, 이런 건 똑같아요.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막 차단을 해놨어요. 왜 해놨느냐? 일종의 경고 먹었어요, 경고. 왜? 신랄하게, 그죠? 비판을 했어요. 저는 막 대놓고 비판을 했죠. 연기금들 병신이니, 공모주, 도박판 전부 사기니, 짜네, 저짜네, 리얼하게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경고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낫지, 그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빙빙빙빙 둘러가고 좋은 거 미화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저 역시도 그 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내 판단이 100% 맞다. 다른 거는 다 틀렸다. 이런 논리도 잘못됐죠. 그렇지만 적어도 주식에 관해서는 냉정해야 된다. 자기 판단에 입각하여 해야 된다. 그 판단이란 것은 많은 노력, 공부와 그죠? 조사, 여러 가지 뒷받침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그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다고 말을 했으면 매매를 스톱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게 살아남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냥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타협 보기 싫어요. 굳이 타협을 봐가면서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틀리면 각자 길을 가면 돼요. 너는 긍정이야? 그러면 주식 매수하면 되고, 저는 부정이야? 그럼 주식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좋은 주식이라고 무조건 오른다? 나쁜 주식이라고 무조건 떨어진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나쁜 주식을 손댈 필요는 없어요. 왜? 잘못하면 죽어요. 지뢰밟기. 저도 예전에 그죠, 작전주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뭐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짓을 한 거죠. 한 20년 전에 제 때만 해도요, 제 좌우명이 책상 앞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작전주 3번만 잡으면 신분이 바뀐다. 제 평생 꿈이 작전주 3번 잡는 거였어요. 그런 걸 목적으로 계속 그런 것만 본 거죠. 벌나비를 쫓아가면요, 꿀이 나오죠, 꿀. 파리를 쫓아다니면 결국 시궁창에서 썩은 거 빨아먹어요. 그때는 얘가 파리인지 얘가 벌나비인지 구별을 못했어요. 파리는 흔해 빠졌어. 근데 벌나비는 보기가 힘들어. 왜? 꽃밭에 아니면 보기가 힘들죠. 벌나비가 시궁창에는 없어요. 근데 시궁창은 흔해 빠졌어. 쉬운 길이라는 거죠. 벌나비, 꽃밭에서 논다는 것은 지루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길을 대부분 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그죠, 각설하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역시 변하지 않는 건요, 아무도 이 시장에서 아무도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진실이다, 팩트다. 이 첫째는요, 공모주 도박판 이거 근절 안 되면 코스닥은 답 없어요. 돈은 정체되어 있죠. 신용 20조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 말은 개인들이 마지노선에서 끝까지 반대매매 안 맞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뻥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2차 전지든 여러 가지 테마 쪽에 몰려 있겠죠. 그나마요, 신용 20조를 해도 뭐 코스피에 한 10조, 11조 한 요 정도 돈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 볼 수 있어요. 코스피에 뭐 중대형주 이런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코스닥이 위험한 거죠. 코스닥이 한 7, 8조 되는 이 돈이 시한폭탄이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신용을 누가 받아줘요? 그동안에는요, 뭐 나름 뭐 사모펀드, 세력 뭐 이런 뭐 주체들이 개인들이 싫어하는 한머니 아니면 뭐 금투세 대상이 되는 그 금수저 1%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순환을 해줘요. 적당히 조율을 해줬어요. 받아줄 땐 받아주고 띄울 땐 띄워주고. 그런데 금투세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요. 뭐하러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비중을 줄이지 새로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점점 죽어가죠. 안 죽어가나요? 개인들은요, 지 것만 봐요. 지 주식만 봐요. 지 주식만 보고 전체는 안 봐요. 맨날 주식만 보고 뭘 하느냐? 욕하죠. 욕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토방 이런 데 들어가서 맨날 글 적는 거예요. 뭐라고? 대주주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야 올라간다. 세력이 핸들링 뭐같이 하네. 뭐 개미 털기 하네. 뭐 어쩌네. 온갖 어리석은 행동 다 하고, 또 많은 개인들은 혹시나 싶어 그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죠. 종토방은요, 그냥 막 그 모질이들의 집합체라 생각해도 돼요. 왜? 위로받고 싶은, 내가 불안하니까 거기 가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뭐 정보 있나 들어가고. 좋은 정보를 누가 뭐하러 그런 데다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루저 리그 뭐 소위 뭐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안 불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좋은 회사, 저평가된 회사를 사면 불안할 게 없어요. 온갖 쓰레기 같은 회사를 작전준에 뭐네 뭐 얼마가네 하니까 그거 뚝 사놓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 한방 심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코스닥에 수급이 꼬인 것은 금투세. 하면 이 금투세 어찌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판단하죠. 정치권에서 판단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대 야당, 민주당이요.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 금수저 대상 1%인데 뭐하러 해줘? 강행. 하고 지금 여야는 어떻게 해요? 계속 대치하고 있죠. 대치하고 있는데 뭐가 뭐 하게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뭐 자기네들한테 관심도 없는 금투시에 그거 누가 거론이나 하겠어요? 선거철도 아닌데 관심 없어요. 뭐 개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또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야, 코스피 3천 간다. 주식시장 하락이다. 좋다. 하는데 뭐라고 금투시에 그 거론해요? 봐, 금투시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주식시장 잘 나가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고고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은 끝없이 떨어지겠죠.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좋다고 지지하고 개딸이네 어쩌네 열심히 떠들고 나는 금투시에 찬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으면 정말 죽어나가면 이제는 비명을 지르겠죠. 그 비명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고민을 할 거예요. 정치권도. 왜? 표니까. 와, 이러다가 이거 조금 더 문제되면 표를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야, 금투시에 이거 뭐가 문제인지 적당히 조금 한 발 물러설까? 그러면 합의를 보자. 우리 금투시에 양보해 줄게. 너희는 우리한테 뭐 해줄래? 뭐 그 정도 협상 카드로 써먹겠죠. 그 시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올 연말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얘가 지금 이 어려운 현실, 개미들을 다 말려 죽이는 이 현실에 꼬인 매듭 중에 한 개다. 그래서 금투시에는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는 그죠? 공모주 도박판. 제가 알기로요, 하반기에도 한 50개 이상 등록시킬 것 같아요. 왜? 좋잖아요. 등록시키면 시키는 족족히 개인들이 다 받아주니까 비싼 가격에. 그나마 지금요, 이 도박에 빠져있는 멍청한 개미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점점 이제 오링 당하는 거죠. 공모주 매일 그 도박판 뛰어들어가 한 몇 번 갈아타니까 거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도박에 배팅 치는 개인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막 100% 이상 상승 출발 그런 거 안 하죠. 점점 이게 낮아지고 있어. 낮아지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나죠. 첫날에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까지 쭉 앉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긍정 신호죠. 좋은 현상이에요. 공모주 도박판 이쪽으로 뛰어든 개미들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빨리 꼬인 매듭이 풀려요. 아니면 계속 반복이 돼요. 끝없이 이어져요. 이 무지함은요, 나라도 못 관대서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는 안 해. 욕심은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내 인생 뭐 있나? 마지막 배팅 치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 그죠? 기관들은 그걸 즐긴다 그랬죠. 신규 공모주 등록되는 거 재무구조다, 뭐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 공모주 할 때 올려놓은 정권과 찌라시, 그거를 팩트다, 진실이다, 정보다 믿고 그걸 쳐다보면서 미친 듯이 배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쭉쭉쭉 떨어지면 개미 털기니 뭐니 세력이 매집을 하네 어쩌네 소설을 써가면서 끝없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못 견디면 손절. 그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코스닥에 놀고 있는 개미들이 점점 박멸돼 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요. 개미들이 각성을 해가, 이 공모주 도박판 이게 사기였구나. 각성을 해서 참여를 안 해.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관들이, 에이, 이거 돈 안 되네. 이제는 다른 놀이 할래. 하면 스톱이 되겠죠. 근데 이게 개인들이 각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죽을 개미 다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도박 좋아하는 개미들 다 죽고 나면
이제는 손님이 없어. 시장에서, 난전판에서, 그죠? 야바이꾼들, 막, 어디 있나 골라 잡아, 막 차라, 막, 와, 해. 여기. 돈 다 잃었어. 돈 다 잃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에이, 저 야바이야. 관심도 안 둬.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 야바이꾼이. 다른 데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직업 전환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그죠? 지금은 금투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매듭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모주 도박판 이거 풀려야 돼요. 이 두 개가 해결이 안 되면 코스피가 3천을 가든 4천을 가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코스닥은 끝없이 처박을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코스닥도 뭐 지수 관련 대형주들 뭐 한두 개만 매수해서 적당히 받쳐주면 돼요. 누가? 연기금이. 그러면 체감은 요즘 뭐 이거 쭉 빠졌다면 코스닥 하루에 뭐 1200개, 1000씩 막 빠져. 오르는 거는 한 300개요. 근데 지수는 플러스 나. 왜? 대형주 한두 개로, 뭐 몇 개로 지수만 끌어올려 놓는 거죠. 코스피도 똑같아요. 다른 거 뭐 다 빠지면 어때? 삼성전자 확 4%, 5%만 떼어놔도 지수는 플러스인데. 쉽잖아요, 관리하기.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그것만 관리하면 돼. 그런데 지금은 연기금이 할 필요도 없죠. 왜? 외인들이 관리해 주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 확 당겨주니까 쉽다는 거죠. 결론은요. 결론은 금투세 또 공모주 도박판 이거 해소 안 되면 하반기에도 한 50개 정도 또 밀어였는 데 있죠. 계속 공모주 도박판은 이어져요. 그러면 그 공모주 도박판에 뛰어들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바닥에서 뒹구는 이 종목 그냥 파는 거야. 이 종목 집어던져서 팔고 내일 공모주 등록된다 하면 그 돈 갖고 한방 배팅 치러 가는 거예요. 또 공모주 등록되면 다른 주식 팔고. 근데 그 상위 1% 금수저는 없고 그 매수 누가 받아줘요? 받아줄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거래도 없이 끝없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코스닥 손대면 안 돼요. 코스닥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게 제가 신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까지도 다 팔아라 하겠죠. 근데 불행하게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래 주식판에 굴러먹은 그냥 늙은 군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100%가 아니다 싶으니까 갖고 있는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좋은 주식은 조금만 이슈만 가미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20%만 그냥 슈팅 나오죠. 왜?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쉽게 나와요. 또 나쁜 주식이 아니니까.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를 받는 회사인데 개인들이 도박판에 뛰어든다고 집어 던졌는데 같이 동참해서 내가 손절을 한다? 바보 같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다고 개인들이 얼마만큼 팔지도 몰라요.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것도 역시 주식의 한 부분이니까. 예전에 차정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는 2차 전지 테마 때도 그랬어요. 소외받고 광란의 질주 하나에 미친 테마가 있으면 개인들이 확 쏠려버리면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을 때 그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죽던가요? 아니죠. 그죠? 2차 전지 테마 올라탄다고 에코프로 산다고 미친 듯이 자기 주식 똥값에 던지고 그 올라탄 사람들, 그죠? 150만 원에 산 사람들 지금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되겠고,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버린 그런 주식들이 무슨 테마를 해가 다 한 차례씩 급등을 웬만한 건 다 줬어요. 그럼 뭐죠? 좋은 주식은요, 팔 필요는 없어요. 팔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내가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추매든 뭐든 신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코스닥은.
왜? 금투세랑 도박판 때문에 이 두 개가 해소가 안 되면 끝없이 말라 삐뚤어져 죽는다. 그래서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갖고 있는 종목을 팔 필요는 없어. 얘가 언제 급등 나올 줄 몰라요. 항상 주식이 그런 거니까. 그죠? 2차 전지 테마 때 그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어느 정도 꺾어질라 하니까 개인들, 외인들 전부 2차 전지 테마 다 팔았어. 근데 개인들은 아니, 너는 팔아라. 우리는 산다. 계속 개인들이 수급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때 많은 증권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2차 전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거품이 많다. 막 보고서를 냈어. 가면 개인들이 막 집단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협박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광기에 서린 개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냥 내가 샀는데 내 주식 욕하니까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결론은 어떻게 돼? 모든 주식은 그 가치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거품이 빠지고 바닥에서 억울하게 빠진 주식은 누군가가 끌어올리고 그거의 끝없는 반복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죠? 내가 지금 가만히 들고 관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테마에 엮여서 급등을 하면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파는 거죠. 2차 전지 그 테마가 꺾어졌을 때, 그죠? 그 과정을 보세요. 2차 전지가 하랑을 지기고 난리를 지길 때 갑자기 뭐 초전도체가 나타나고, 초전도체 나타나니까 2차 전지가 확 꺾여. 왜? 투기 자금들이 그걸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러다가 또 이후에 뭐 맥신 테마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뭐 유리기판 테마다 무슨 테마다 계속 돌아. 지금 2차 전지 테마 도나요? 그냥 밤사이 테슬라 오르면 그날 아침에 개인들이 막 미친 듯이 또 물타기 들어가. 근데 오후 되면 또 빠져. 계속 이런 식이죠. 그죠? 주식량에 뭐 단정 지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진실, 거짓, 이런 것도 모르죠. 그죠? 근데 항상 진실은요, 모든 주식은 결국은 그 가치만큼 쫓아간다. 그게 종착역이다. 나쁜 주식은 나쁜 대로, 좋은 주식은 좋은 대로 지기야 갈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그죠? 좋은 주식을 버리고 투기판에 뛰어드는 거는, 그거는 투자도 뭐도 아니에요. 그냥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반기 일주일, 그죠? 하반기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시간이, 하반기는 이 금투세 영향, 그리고 공모주 도박판 영향이 훨씬 심해질 것이다. 너네들의 계좌에 있는 그 돈보다 정치 이념이 앞서서 금투세 찬성 열심히 외치는 그 개미들이 비명을 질러야 금투세는 바뀔 수도 있다. 그때까지 비명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비명소리가 난다는 건 뭐죠?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매를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하반기는요, 놀아도 코스피에서 놀고, 품절주나 뭐 아니면 뭐 소위 개인들이 좋아하는 작전주를 찾아도 차라리 코스피에서 찾으세요. 그래야 그나마 살아남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세력이라도 나는 코스닥 손 안 대겠어요. 왜? 손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개인들의 무덤이야. 전부 마지막 살아남으려고 발악하고, 조금만 주가 띄우면 뭐예요? 조금만 띄우면 냅다 쳐바르고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도박하러 뛰드는데,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똥값에 팔아가 도박하러 갈 건데, 그래서 세력들은 손을 안 대겠다. 그게 제가 느끼는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요, 물론 저도 제 어떤 생각, 이거를 조리 있게,
전달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뭔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저는 분노가 느껴져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고 그 개인들이 왜 못 깨닫는지, 왜 멍청한 짓을 하는지, 왜 이 속이는 행위를 모두가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안 하는지. 그죠? 기관들이 공모주 사기를 치고 있는데,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무도 뭘 안 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당하는 개인도 멍청하고 속이는 기관도 나쁜 놈들이고 분노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또 경고 맞겠죠. 뭐 상관없어요. 뭐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유튜브도 아니고 뭐 조회수 해봐야 막 그죠? 얼마 나오지도 않고 한 2, 3일 지나면 더 이상 볼 사람도 없어. 그러면 2, 3일 정도 게시해놨다가 경고 뭐 나오면 아니면 경고 나오기 전에 또 이래 가림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영상 찍어서 올리고 뭐 한 볼 사람 뭐 얼마 없으니까 잠깐 올렸다가 또 가림 처리해놨고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뭐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뭐 이런 부분이 하반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다려야 돼요. 습관적으로요. 그죠? 제가 막 아무리 뭐 이야기하고 해도 저기 먹구름이 몰려온다. 지금부터는 세차하지 마라. 빨래하지 마라. 우산을 챙겨야 된다. 해도 실감이 안 나죠. 왜?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쟤는 맨날 겁줘. 저 방장은 맨날 뭐 주식 사지 말래. 현금 비축하래. 그럴 것 같으면 뭐 주식을 뭐하러 시작했어.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막 사요. 물론 주식 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 방장 한 몇 명은 다 거느리고 있어. 뭐, 이런 방장, 이런 방장, 이런 방장, 이런 5만 방장이 다 있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방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방장 골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 사라 하면 그냥 사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게 뭐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통제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다. 하반기는 이렇다.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 사항은 뭐 1부에서는 좀 잔소리가 길었고 2부는 그죠. 현실적인 공부, 대응 방법을 또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